네피림 슈퍼솔저 2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까 전에 제가 네피림 슈퍼솔저 1을 했죠. 그것은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과연 종말의 시간에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어떤 문화 코드를 읽는다든가 역사적인 필연성을 추적한다든가 성경 말씀을 계시록이나 이제 구약의 뭐 스가랴서나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이제 논리적인 필연성상 네피림 슈퍼솔저가 와야 된다. 창세기에서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봤죠.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반 알려진 상식의 비하인드, 그 뒤에 숨겨진 것을 추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것을 이제 선구자들이 많이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종합을 해서 네피림 슈퍼솔저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고 지금 아마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이제 저의 추정을 올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피림 슈퍼솔저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문화 코드나 어떤 영적이고 어떤 신화적인 코드를 이제 풀어가는 의미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슈퍼솔저 2 처녀 인신공양 모티프의 기원 추적.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를 용에게 바치는 게 있죠. 인당수의 심청인을 갖다 바치듯이 용왕한테.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죠. 홍수 설화뿐만이 아니라, 홍수 신화뿐만이 아니라 용의 전설, 그 다음에 뭐 거인의 전설,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문화의 처녀 인신공양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설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기원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또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좀 할 게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허구와 숨겨진 진실, 그렇죠? 사이에서 제가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쳤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거죠. 그런데 너무 그렇다고 이제 무대뽀로 상상만 한다, 아무 증거 없이 하면 또 이제 공상이 되는 거죠. 공상이 되면 안 되죠. 건설적인 상상이 되어야 되겠죠. 영양가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루미나티, 뭐 글로벌 엘리트, 다크 엘리트,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사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알고 있는 정사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서구 제국들이, 서구 열강들이 이제 힘이 뻗치니까 온 세계를 정복해 가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제 약소국가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동서냉전 체제로 들어가죠.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저는 거기에 어떤 적그리스도와 일루미나티 코드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단일 세계 종교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얘네들이 통폐합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가 오는 거다.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가 행태가 이미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띠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구 제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죠. 일본만 빼고. 그렇죠? 러시아도 동방 정교회.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나, 어떤 짓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가나, 작은 규모에서. 그걸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슈퍼 솔저, 그러니까 군인을 이용해 갖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 과정이 충분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 그렇죠? 그 역사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복사를 보면. 이 사진은 영국군이 이제 그 어디입니까? 수단을 정복할 때 이 맥심 기관총으로 뭐 몇백 명에서 수만 명, 5만 몇천 명의 그 수단군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서 수단을 정복하죠. 자, 그러면 수단군이 볼 때는
수단 사람들이 키가 크거든요. 종자가 큰데 신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막강한 맥심 기관총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수단군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아주 강력한 군대였지만 훨씬 막강한 영국군이 왔을 때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몇백 명이서 뭐 몇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볼 때는 이 영국군이 슈퍼 솔저로 보였겠죠. 막강한 화력을 가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넘사벽이죠. 이것도 슈퍼 솔저죠. 그 상대적으로 그 수단군이 볼 때는 그게 이산들 완화 전투인가 무슨 전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전쟁사를 공부를 옛날에 좀 했는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이 이 게틀링 기관총으로 우리 동학 농민군을 싸그리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약소국가를 정복해서 노예화하는 게 식민지 군대,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영국군이 수단을 점령하는 과정이나 일본군이 우리 조선, 한국을 점령하는 과정에 이미 일루미나티가 와 걔네들이 전 세계를 막강한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코드가 숨어 있는 거죠. 노예화하는 거죠. 식민지 백성을. 그래서 일본군이 이 막강한 이 게틀링 기관총으로 우리 조선군을 싸그리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벌써 이때부터 이미 미국의 하나님께 속한 기독교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요소, 일본군한테 이 사악한 무기를 팔잖아요. 그렇죠? 대량 살상 무기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기독교 내부 안에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싹 터 있는 거죠. 가츠라 테프트 밀약 이런 걸 하는 것은 벌써 미국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싹이 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이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 우리의 선조죠. 우리 선조를 정말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죽이죠. 거기다가 이 서구 열강하고 다르게 일본군은 기독교 배경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잔인한 사악무도한 놈들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조상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됐죠. 일본 일루미나티 군대한테 작은 일루미나티죠. 이놈들 자생적 일루미나티 이놈들한테 노예화가 됐죠. 이 막강한 슈퍼솔저 동학농민군이 화성총하고 죽창 갖고서 얘네들하고 싸우려고 다가서 보니까 이 일본군은 슈퍼솔저죠. 슈퍼솔저. 예. 그래서 이 엄청난 뭐 슈나이더 소총 이런 걸로 쏘아대니 뭐 한 500명이서 일본군 500명이서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솔저죠. 그리고 이 어딥니까 이게 운디르니 그러니까 그 인디안들 이 인디안들도 워낙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인 애들인데도 그 미군이죠. 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아예 그냥 학살을 당하는 거죠. 뭐 대포총, 기관총 이런 걸로 이게 실제 그 당시 운디딘루에 이제 그 나갔던 이제 그 미군이죠. 미군 육군 그렇죠. 얘네들이 아예 싹쓸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인디안들이 뭐 얘네들을 볼 때 슈퍼 솔저가 오는 거죠. 지네들끼리 뭐 코만치니 뭐 슈니 뭐 아파치니 지네들끼리 싸울 때는 고만고만 하다가 이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미 이 미군은 슈퍼솔저죠. 일루미나티 슈퍼솔저죠 거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처녀 인신공양 모티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빠진 거 즉 슈퍼솔저의 필연성을 이제 역사적인 필연성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연장성을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중에 저번에 빼먹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이제 통치 방식 중에 두 축을 경쟁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치에서 일본 국내에서는 구로다라는 책략가와 이시다를 경쟁을 시켰고 이시다 미찌나를 경쟁시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침략할 때는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 잘못 썼네. 유키나가를 경쟁시켰죠. 아주 나쁜 놈이죠. 또한 박정희도 김재규, 차지철 이게 자꾸 경쟁시키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알짜만 빼먹죠. 저는 이제 이런 한 국가에서의 독재자들의 통치 방식이 전 세계를 독재로 다스리려는 이 단일 세계 정부의 독재자, 단일 세계 정치, 종교, 그 정부, 그거의 독재자도 똑같이 이 방식을 큰 시간 규모에서 써왔고 앞으로도 더 이제 쓴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에 말씀하는 동방왕, 서방왕의 경쟁 구조로 이 큰 시간 규모에서 이제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히데요시가 가토는 불교도죠. 고니시는 이제 천주교죠. 그렇죠? 포르투갈 상인들이나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쪽 어디입니까? 규슈 이쪽 일본 이제 관서 지방하고 이제 간사이하고 규슈 쪽을 많이 이제 카톨릭화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때요? 좀 그 장사꾼에다가 그다음에 책략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배경이고 가토는 이제 불교 비기독교 계열이죠. 그래서 얘는 약간 공산주의, 동방 이슬람주의 어떤 성향이고 고니시는 서방의 기질이 있죠. 가토는 아주 무력이 강한 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뭔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독재 통치 방식이 느껴지는 거죠. 동방왕들은 어떻습니까? 공산권, 이제 공산권의 전에 이제 이슬람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동로마에서 기인했고 서방왕, 서방 세계는 서로마에서 기인했는데 잘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음모론자들은 이제 공산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아니 서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파 진영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공산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진짜 적그리스도는 공산권에도 조금 있고 서방권에도 있는데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동방왕과 서방왕을 더 위에서 통치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가토가 왕이다, 고니시가 왕이다가 아니죠. 히데요시가 왕이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뭐 동방왕 보고 적그리스도다 하면 안 되죠. 서방왕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죠. 얘네들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적인 예표죠. 반쪽짜리 예표고 진짜 적그리스도는 동방왕과 서방왕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히데요시 같은 놈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산국가도 서방국가도 모두 세상국가이므로 이들이 이제 국교화, 기독교가 국교화된 로마 제국에서 분열되어 나오면서 양측에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성경이 주어져 있죠. 근데 그 성경에 상관없이 움직이면 결국은 성경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반대의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에 조정을 당하는 거죠. 공산국가의 야망과 서방국가의 야망을 전 세계 더 통합적인 정반합의 논리로 이제 활용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무슨 공산국가, 서방국가 두 체스판을 그렇죠? 흑백의 체스판을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다. 나중에 육화되기 전까지 자기가 예를 들면 두 진영의 경쟁으로 이제 5, 60년대에 이제 우주 경쟁을 벌였잖아요. 그다음에 원자탄도 경쟁을 했죠. 그래서 우주가 일찍 개척이 됐죠. 그다음에 원자탄도 일찍 나왔죠. 만에 하나 그 경쟁이 없으면 이게 그렇게 과학 기술이 별로 발달 안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인간을 슈퍼썰죠. 슈퍼 군인으로 만드는 기술도 똑같이 핵 경쟁이나 우주 경쟁처럼 두 진영의 경쟁으로 급격히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뭐 포털 기사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진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 테스트가 있는 듯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죠. 근데 문제는 실전 테스트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로그램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처럼 양산 체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슈퍼 솔저가 주로 서방 세계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서방 세계에서
즉 자본주의 진영에서 많이 개발됐다.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왕들 공산권에서는 정신력만 강하지 이제 자금이나 기술이나 원자재가 부족하죠. 이놈들은. 근데 이제 서방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원료가 풍부하죠. 그러니까 기술의 주도권을 서방 애들이 가지고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산국가와 서방국가가 무너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적대적인 상호 어떤 관계가 있죠. 무너질 때 삼손이 다곤 신상의 양 기둥을 무너뜨리듯이 무너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당일 세계 정부가 오면 서방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그 슈퍼솔저 기술에 동방의 기술을 접목해 완성할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김정은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개발했다. 그거보다 서방에서 숨겨져서 훨씬 개발이 많이 됐다. 저는 이제 그게 더 올바른 추론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슈퍼솔저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경쟁이나 핵 경쟁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됐고 여러 가지 통치 방식, 독재자의 통치 방식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된 군사 기술을 가진 그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약소국가를 침략할 때 슈퍼솔저 기술을 이용했죠. 막강한 화력을 이용한 거 이런 걸 쭉 연결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때 일본의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야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모인 거죠. 나고야 비젠성에 여러 다이묘들이 불렀죠. 그래서 동방, 서방 이렇게 나눠진 거죠. 여기서 좌익과 우익이 나눠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고니시죠. 고니시 이제 카톨릭 다이묘죠. 그래서 선봉을 예로 했더니 히데요시가 예로 삼았더니 이제 가토가 반발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우익이고 고니시는 자본주의 비슷한 스타일이고 가토는 이제 10만 센 이제 공산주의 스타일이죠. 가토는 선봉은 나한테 맡겨달라 이러면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의 경쟁에 의해서 조선 침략이 진행이 많이 된 거죠. 뭐 이렇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나눠진 것에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더 높은 걸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푸틴, 동로마, 공산주의와 이 누구예요? 트럼프, 서방 진영이 실제로는 바티칸, 그렇죠? 더 높은 어떤 권세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종로타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로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닦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죠. 바티칸의 권력으로부터. 이 동방과 서방이 어떤 예루살렘 문제나 시리아 문제나 이런 몇 가지 문제에서 이견이 있긴 있지만 어차피 이슬람을 상대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의견을 같이 하죠. 이게 이제 풍자화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러시아나 뭐 중국 이런 애들이 서방 진영, 유럽이나 미국하고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 국가가 그렇게 느슨한 연대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합중국으로.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제 뭔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깬다는 거죠. 불만을 품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올린 거죠. 그래서 한 방이 있는 거죠. 이 트럼프는 좀 왠지 모르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죠. 사탄이 육화가 되죠. 슈퍼솔저, 뭐 예를 들면 뭐 네피림 중에 최고로 큰 아이라든가 뭐 큰 몸이라든가 이런 걸로 육화가 되면 유럽과 미국을 장악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거기에 협상, 힘에 눌려서 적대적인 공생 관계로 전 세계적인 어떤 단일 국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칭 예수라 하는 사탄이
아무나라도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슈퍼솔저 군사력과 금권력으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고만장하겠지만 이 막강한 독재국가, 이 마지막 짐승의 국가가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뭐예요? 그 브리치로 이제 불만으로 이제 무너지는 어떤 것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핵무기라는 것은 비대칭 전력이죠. 사탄의 무리들이 아무리 서방 쪽에 이제 중심을 잡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해도 이 러시아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은 그들과의 조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핵공격, 전면 핵공격을 시작해서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이나 미국도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사탄, 그쵸?가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러시아가 한 방 맞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그게 이제 계시록에 이제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래서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서방 세계의 진영에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국주의의 그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과정, 그때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화력을 이용해 갖고 어떤 나라를 점령한다든가 약소국가를 점령하는 과정,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 군대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것을 추적을 해보는 거죠. 단편적인 어떤 그 사실로서 외연을 확장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키워 생각해 보면 슈퍼솔저가 필요하다. 막강한 화력.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각 나라가 아무리 약소국가에도 첨단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 의한 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작살내서 다 장악을 하려면 훨씬 막강한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 디몬의 그 다른 차원의 기술을 갖고 온다든가, 그렇죠? 군사 기술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생체 무기, 그 다음에 슈퍼솔저,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슈퍼솔저를 개발하면 그 슈퍼솔저 몸에 뭐가 들어갈까요? 창세 전에 아담 하와를 만드시기 하나님이 전에 사탄과 그 사탄의 천사들이 3분의 2가 타락했잖아요. 그 영들이 육신을 입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처럼. 사람을 질투했잖아요. 그 루시퍼의 무리들이. 그 천사들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홍수연에 네피림이란 잡종 생물체. 그 몸에 들어갔듯이 또 들어가서 네피림 군대가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슈퍼솔저 몸 속에는.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육화가 돼서 이 지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저번에 빠진 걸 보충하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 하나 한번 유추해 보시고, 그러면 어떤 과학계의 코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슈퍼솔저의 몸을 만들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익스팅드 스피시즈, 그러니까 멸종된 생물체, 고대의 생물체들을 리바이빙 한다, 되살려낸다. 그걸 디익스팅션이라, 복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트 스피시즈,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제 고대의 생물체들을 다시 되살려낸다. 그래서 뭐 검치 호랑이라든가 짧은 머리 안경검이라든가 뭐 이제 코끼리새라든가 뭐 태즈메니아 늑대라든가 굉장히 거대한 이 태즈메니아 늑대는 뭐 이제 유대로 치고 거대한데 어찌됐건 이제 얘네들을 복원을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생물학계에서 이거 동물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게 이제 맘모스죠. 맘모스는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도 지금 어디에요? 러시아 무슨 자치공화국하고 결연을 맺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맘모스를 복원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특허를 낸다든가 그래서 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겠죠. 맘모스 파크를 만든다든가 메모드 파크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이제 복원 방식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불임 여성들은 이제 시험관에서 그 수정해서 그 하잖아요. 자궁에 착상시키잖아요.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인데 동토에 이제 맘모스가 정자까지 얼어 있는데 이 정자를 이제 아시아 코끼리, 맘모스하고 아시아 코끼리가 이제 유전형이 비슷하거든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정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피펫에서 치환을 해서 착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착상이 돼서 나오면 아시아 코끼리 암컷한테 넣으면 하이브리드 맘모스 코끼리죠. 아시안 엘리펀트. 그 몇 번 그런 식으로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을 이거를 반복을 하면 increasingly pure 점점 맘모스에 가까운 진짜가 나온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뭐 정자가 없어도 체세포 갖고 이 짓을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이제 국사책에 보면 이제 빙하가 물러갔다 돌아왔다 하면서 빙하가 물러가면 이제 그 뭐예요? 남방계 코끼리나 코뿔소가 올라오고 빙하가 저기 뭐야 한반도를 덮으면 이제 털 코뿔소, 털 코끼리, 털 맘모스죠.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털 코끼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울리 메머드다 그래서 털 코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가 다른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통점은 다 덩치가 무지하게 컸다는 거죠. 이놈들이 복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에서 이거를 복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짓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입니다. 나치가 리브리딩 프로그램을 어떤 이제 유전공학으로는 그 당시 기술이 없으니까 어떤 걸 내냐면 브리드백 거꾸로 이제 교잡을 시켜갖고 이걸 격세 유전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야생종을 이것을 리버스하게 거꾸로 지금 야생종에서 각각의 품종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리버스하게 이제 브리드백을 해갖고 야생종 오리지널 앤세스터를 찾아내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타르판이라는 야생마가 멸종됐는데 타르판하고 비슷한 게 지금 유라시아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타르판이 아니라 헤크호스라는 타르판 유사체죠. 이런 짓을 이미 전통 육종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 육종 방식이 못하는 혁신적인 거는 뭐로 하겠냐? 유전공학, 그렇죠? 유전공학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했는데 나치에서 시작했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죠. 나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얘네들이 실제로 예티를 찾아서 히말라야를 뒤지다가 성공을 못했죠.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를 갖다가 이바노바 박사가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섞으려고 했죠. 몇 번 섞었다가 실패했죠. 근데 나치는 이제 침팬지가 아니라 한 수 위에 침팬지보다 훨씬 사람에 가까운 예티를 찾아다녔죠. 자, 요게 이제 사하공화국, 저기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에 있는 이제 그 맘모스 사체죠. 이 냉동돼 있죠. 그러면 여기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울리마모스, 털 코끼리, 털 코뿔소를 하버드에서 조만간 이제 on verge of resurrection.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되살려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굉장한 성과가 있나 봐요. 조만간 이제 맘모스 파크, 쥐라기 파크는 아직 안 나와도 맘모스 파크는 아마 애들 데리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익스팅션, 멸종된 종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하버드 팀이 맘모스 아시안 엘리펀트 엠브리오를 2년 안에 그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쥐라기 공원 영화도 보면 지금 멸종된 공룡을 자꾸 이제 이놈들이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일본 애들이 앞서 있죠. 일본 애들이 껴있는 게 뭔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뭐예요? 맘모스 복원도 일본 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복원해내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멸종된 동물들을 복원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멸종된 인간, 멸종된 거인, 멸종된 네피림도 충분히 복원할 수 있겠죠.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인간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하, 네피림을 이런 식으로 동물에서 썼던 복원 기술을 네피림의 복원 기술에 쓰면 되겠구나. 이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이제 뭐가 빠져 있어요? 네피림의 복원이 빠져 있죠. 근데 조금 예민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이게 고대 홍수전의 이 큰 괴물들을 동물들을 복원한다면 당연히 네피림도 복원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복원 정도가 아니라 양산을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홍수전에 네피림들이 온 세계를 그 무지막지한 힘과 감각과 능력으로 다 정복을 했듯이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과학에 의해서. 그럼 그거를 수행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둠의 세력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포탈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동물 얘기밖에 없죠. 네피림이나 뭐 고대의 거인들, 그다음에 뭐 빅풋 이런 거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은폐하고 이런 커버업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고 추론을 하면 뭔가 숨겨진 비밀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과학도 하고 성경도 접근을 하죠. 특히 이제 과학적인 부분. 저는 창조과학에서 이런 걸 안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생하게, 리얼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문화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 코드도 있고, 그래서 추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가, 그 매트릭스가 내가 갇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진짜 세계, 그 버추얼 세계가 아니라, 버추얼, 나에게 가상 현실을 주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관리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뭐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이 있죠. 이게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만화 영화에 보면 이 그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 바깥에 거인이라는 실체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이 깨닫고 나가려고 할 때 얘가 막아버리죠. 용케 여기까지 힘냈구나. 정말 상상외다. 니네들 똑똑하다. 내가 벽을 막아서 너네들이 이 세계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진짜 똑똑하다. 너네들이 그러면 나의 부하가 되라. 그러면 너네들을 나의 하수인이 되면 그리고 이 세계의 실체를 알리지 마라. 그러면 너네는 귀족처럼 대우하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대신 니네가 이 거인의 친구를 도와줘라. 앞으로 이 벽,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매트릭스를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이 싫다, 거절한다. 그랬더니 이놈이 화가 나죠. 어리석군. 너희들은 도대체 뭘 바르냐. 그랬더니 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랬더니 알아서 뭐 하려고. 진실을 알면 사람들은 그것을 흔들 수 없다. 벽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일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벽 안에 갇혀있는, 매트리스 안에 갇혀있는 거죠. 차라리 니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이 진격의 거인 이 영화의 제작자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던가 아니면 누군가 히든 코드를 숨겨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계의 어떤 세계관, 어떤 그런 거하고 너무나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벽으로 나눈 거다. 니네들 몰라야 된다. 이 세계의 실체를 알려고 들지 마라. 레이비링스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벽 안에 갇혀두고 이 벽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이. 메이즈 러너에 보면.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나오네. 그러면 저도 이제 한번 이 매트릭스를 뚫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단서를 찾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처녀를 그 용이나 어떤 용왕이나 어떤 그 악의 우두머리에게 바치는 처녀 인신공양의 모티프가 모든 세계의 신화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아홍수의 그 홍수 설화가 온 세계에 다 있죠. 그 모티프가 모든 세계 신화의 뭐 95% 이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인과 용에 대한 모티프가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체라는 거죠. 또 성경의 말씀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처녀 인신공양 모티프도 온 세계 신화에 있죠. 이야기 민담에 있죠. 사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신학에 너무 이게 머리가 굳어갖고 못 찾아서 그렇지 처녀 인신공양의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처녀를 용에게 바치는 사탄에게 바치는 이런 악의 우두머리에게 바치는 이 모티프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고대죠. 고대. 이거는 중세죠. 흑마술에서 이제 이런 짓을 하죠. 사탄한테 이게 마녀가 바치는 거죠. 처녀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세 과학에서도 이 처녀를 어떤 프랑켄슈타인을 만든다든가 어떤 무엇을 어떤 포탈을 뚫으려고 할 때 이 처녀를 바치죠. 처녀의 피를. 요즘 연극에도 이런 게 있죠. 사탄한테 이걸 바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 보면 처녀를 용한테, 서양 용이 드래곤한테 바치죠.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처녀를 뭔가 괴물한테 바치죠. 킹콩에도 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해골섬 사람들이 처녀를 바치죠.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에서도 이 처녀를 이제 죽이갖고 이제 지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바치죠. 이게 이제 아마존 지역 인디어들이 이제 좀 미개한 애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문명이 발달한 마야나 아즈텍에 보면 처녀를 이렇게 인신공양하는 풍습이 있었죠. 이게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이놈들이 왜 이런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게 마귀가 어떤 영감을 넣은 거죠. 사탄이. 그래서 버진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미노타우르한테도 네피림이죠. 미노타우르가 처녀를 인신공양하고 전 세계에 버진 세크리파이스 모티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어느 문화 어느 뭐 근대 현대 뭐 중세 고대 전부 다 버진 세크리파이스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버진 세크리파이스 의식이 있죠. 흑마술에서 특히. 그래서 이렇게 처녀를 바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이게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뭔가 이 세계의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아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여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루시퍼가 그쵸 육신을 입고 사람 여자로 입혀된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씨, 사탄의 씨, 뱀의 씨를 잉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애가 뭐가 될까요? 바로 사탄의 아들이 되겠죠. 사탄의 씨.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죠. 교회가. 근데 이것을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설교로만 하는데 저는 이게 영적인 설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물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는 이제 공포 영화에도 보면 항상 이상하게 여자들을 갖다가 건든단 말입니다. 이놈들이 몬스터 괴물들이. 그리고서 꼭 뭐가 태어나요? 모체를 잡아먹는 어머니를 잡아먹는 괴물 아이가 태어나죠. 여기 아까도 내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괴물 아기. 요거는 이제 에어리언의 이제 에어리언 마스터 다차원 괴물의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물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처녀 인신공양 모티프하고도 현대화 버전이죠. 외계 마귀한테 바친 게 아니라 외계의 괴물한테 바친 거니까. 이 외계의 괴물이 태어나는데 공포 영화나 외계 영화나 SF나 고대 민담이나 다 그걸 추려보면 공통점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자, 처녀를 특히 생산력 있는 처녀를
누구한테 바쳐요? 괴물이나 용이나 외계인이나 미노타우르 같은 네피림한테 바쳐서 뭐가 태어나요? 잡종 하이브리드가 태어나죠. 괴물이 태어나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네피림 군대가 다시 지상에 돌아오는 방식일 거다.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거죠.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괴물들이 있었죠. 거대한 고대의 생명체들이 있었죠. 훨씬 크죠. 지금의 이제 바이슨보다 훨씬 큰 슈퍼 바이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코뿔소도 훨씬 큰 놈들이 있죠. 그러면 고대의 생명체들이 그렇게 거대했으면 그 중에 고대의 생명체 중에도 인간 유사 생명체가 있었겠죠. 그리고 홍수전에 타락한 가인 족속이 만들어낸 네피림도 있죠. 그래서 이 빅풋이라든가 이 누구죠? 이 네피림 거인들 살아남은 네피림 거인이 성경에 있거든요. 분명히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봤다. 그 진짜 문자 그대로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세인트 헬렌의 이제 빅풋이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얘네들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베이비 파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천연 인지공양 모티프가 뭘 의미하냐? 네피림의 영이 그렇죠? 홍수전에 이제 네피림 괴물들 거인들한테 들어있던 타락천사의 영이 다시 지상에 오려면 몸이 필요한데 여자의 몸이 필요해서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으셨듯이 이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도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은 뭘까요? 참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러한 괴물을 낳는 여자가 될 수도 있겠다. 어휴 무섭네.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리적인 추론인데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강력한 군인을 원하는 미국 매파, 절대반지, 막강한 군사력을 힘을 원하는 미국 매파를 서방 세계의 매파를 살살살살 속이는 거죠. 속여갖고 미국든 세계 전역에서 잠자고 있는 살아있는 생체 거인과 네피림과 빅풋과 거인 사체를 비밀리에 이용해서 결국은 슈퍼솔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언맨 슈트라든가 엑소스켈레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진짜 슈퍼 두퍼 군인을 만들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공중에 있는 타락 천사장들의 영이 빙의될 수 있는 몸을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압제를 시작하는 거죠. 3년 반. 그때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와 싸울 네피림의 다차온 사탄 군대. 이 몸을 입고도 막 여러 외계인 디몬처럼 막 차원을 이동하는 사탄 군대를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의 군대와 싸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읽으면 계시록을 재림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려면 네피림 이놈들도 만만한 군대가 아니겠죠. 사탄 군대가 몸도 입어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피림이 지상에 다시 리턴하려면 베이비 파밍, 양산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는데 외계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에 보면 사람을 숙주로 파충류 외계인들이 태어나죠. 파충류 외계인들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파충류나 곤충 이런 파충류, 곤충형 외계인, 파충류형 외계인 이런 애들은 인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포닝이라고 해서 이제 알까기로 나오는 거죠. 해칭, 스포닝.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네피림을 이용하면 거의 인간하고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네피림은 포유류 중에 유인원 중에 사람에 가까운 잡종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피림 군대를 여자들을 잔뜩 잡아다가 이제 자궁에다가 맘모스 착상하듯이 인도 코끼리 몸에다 착상하듯이 막 착상을 시키면 나오겠죠. 이것도 영화인데 왜 이런 영화들이 자꾸 나올까요? 왜 이런 영화들이 나올까요? 뭔가 이 코드를 읽으면 네피림의 군대를 이런 식으로 양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이런 뭔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게 빅풋인데
기간토피테쿠스라는 이제 빅풋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 여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 사진에서 인간 유사 빅풋하고 인간 여자의 요 DNA를 섞어서 뭔가 태어나는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다 끝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처녀 인신공양 모티프와 어떤 역사적인 단편적인 어떤 그 추적을 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큰 퍼즐을 완성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성경의 조명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거죠. 만일 네피림 슈퍼솔저를 양산하려고 그러면 국가적인 규모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거의 테스팅 베드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